이번에는 돈이 흐르는 스토리, 돈맥을 좀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요즘 자영업자가 힘들다, 경기가 안 좋다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아주 따끈따끈한 열기가 가득한 곳이 있습니다. 바로 성수동인데요. 오늘은 이 성수동의 입지와 미래 가치, 개발 호재에 대해서 투미 부동산 컨설팅 김재경 소장과 함께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이 성수동의 입지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기본적으로 성수동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수동에 위치하여 있습니다. 그런데 해당 위치 자체가 정말적으로 교통의 호재가 많고 그리고 교통 중심지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서울을 관통하는 주요 간선도로들이 대부분 성수동을 지나갑니다. 대표적으로는 간병목로가 있고요. 그리고 동부간선도로, 내부순환도로 모두 다 지나가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차량 이용 시 정말 진출입이 용이하다라는 부분을 알 수가 있고, 그리고서도 대중교통도 정말 훌륭합니다. 지금 서울을 넘어서 사실 서울의 이용객 1위라고 하면 전국 이용객 1위인데 이제 전국에서 지하철 가장 많이 이용하는 게 바로 2호선입니다. 그 2호선이 이제 뚝섬역과 서울 성수역을 지나가고 있고요. 그리고 강남 접근성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제 서울숲역이 있는데 해당 서울숲역 같은 경우는 분당선이 지나갑니다. 그래서 서울숲역에서 한정거장만 넘어가게 되면 압구정 로데오역 이런 식으로 있는 등 지금 아무래도 조금 교통적으로도 워낙 입지가 좋은 곳이 바로 성수동이다라고 할 수 있죠. 네, 교통이 정말 좋은데요. 그 덕분인지 성수동 하면은 핫한 카페 또 음식점이 떠오르는데 사실 이 블루보틀 대한민국 1호점이 성수동에서 문을 열면서 그 상징성을 알리기도 했고 또 각종 다양한 명품 브랜드가 계속해서 팝업 스토어를 열기도 하는데요. 그런데 좋게만 말하기는 좀 어려운 게 성수동 하면은 공업지역 이미지도 있거든요. 여전히 지금도 공장들이 많이 있나요? 네. 조금 나이가 드신 분들은 여전히 성수동 하면 약간 핫플레이스 느낌보다는 좀 오래되고 조금 낙후된 공업지역 느낌들이 더 강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성수동 가보시면 여전히 이제 잘 정비가 되어 있는 지역들도 있지만 여전히 뒤에 공장지들 많고 자동차 정비소들 많고 그런 부분들도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조금 이 지금의 형태의 이제 성수동이 계속적으로 바뀌어 나가고 있다라는 부분을 얘기해 드리고 싶어요. 성수동 자체가 교통이 워낙 좋다 보니까 아무래도 공업지역으로 갔다 있었었는데 이 공업지역이 서울시 중심지에서 봤을 땐 성수동만한 곳이 또 없습니다. 애초에 교통이 좋다 보니까 공업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었었는데 해당 입지가 지금 뭐 임대 같은 경우는 이제 핫한 상권들로 바뀌어 나가고 있고, 그리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공장을 운영하기에는 임대료가 계속적으로 높아지겠죠. 그렇다 보니까 공장들이 계속적으로 외곽으로 나가고 있는데, 근데 여기서 나가는 게 단순히 임대료만 올라가서 그렇지는 않습니다. 땅값 자체도 계속적으로 높아지고 있어요. 아무래도 중공업 지역이다 보니까 해당 지역들에서 이제 주거로 개발하기보다는 이제 오피스로 갖다 개발되게 되는데, 보다 정확하게는 지식산업센터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해당 지식산업센터가 계속적으로 지어지면서 이제 공장들을 없애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 지식산업센터가 무엇이냐라고 하게 되면 예전 말로는 아파트형 공장이에요. 해당 아파트형 공장에서는 말 그대로 공장들이 들어가야 되는데 사실 이게 지식산업센터로 변경되면서 IT라든지 벤처 업체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바뀌었습니다. 즉 쉽게 얘기하면 약간 업종 제한이 있는 오피스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러면 이제 성수동에 대한 입지가 앞서서 얘기했던 것처럼 강남 바로 맞은편에 있다 보니까 이제 강남 접근성도 좋은데 임대료가 저렴한 오피스들이 공급되다 보니까 요즘 신생 이제 벤처라든지 IT 업체들이 성수동에 많이들 둥지를 틀고 있다라는 것도 이제 정말 중요한 요소다라고 볼 수 있죠. 즉 이제 한마디로 보면 향후 10년이 더 지나가게 되면 아무래도 이런 식으로 공장들이 점점 외곽으로 막 나가게 되면서 성수동의 다른 이미지가 불러올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지금이야 뭐 공업지역 느낌이 조금 남아있기는 하지만 시간이 더 지나가면 점점 더 공장보다는 오피스와 핫한 상권으로 바뀔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런데 이 성수동 하면 또 떠오르는 것이 서울숲 인근의 초고층 초고가 아파트가 있지 않습니까? 현황이 어떤가요? 네, 성수동 하면 또 젊은 분들 중에서는 정말 비싼 동네라는 걸 아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네. 왜냐하면 대표적으로 갤러리아 포레, 아크로서울 포레스트, 트리마제 이 3대장이
정말 초고가 초고층을 자랑하고 있거든요. 네. 층만 놓고 본다 하더라도 각자 이제 갤러리아 포레 같은 경우는 45층, 그리고 아크로 서울 포레스트가 49층, 트리마제가 47층으로 갔다가 워낙 높은 층을 자랑하고 있어서 여러분들 중에서도 강변북로라든지 아니면 올림픽대로를 지나갈 때 한 번씩은 눈에 띄셨을 겁니다. 그리고 가격조차도 만만치 않은데요. 수십억을 호가하다 보니까 정말 성수동에 대한 입지, 그리고 여기 한강변을 갖다가 남향으로 바라보고 그리고 서울숲이 인근에 있다라는 거가 가지고 있는 가치가 얼마나 높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네, 그렇군요. 한강을 그렇게 바라보고 남향으로 바라볼 수 있다는 게 참 매력인데 이렇게 핫하고 힙한 성수동에 따끈따끈한 재개발 사업도 있다고요. 어떤 건가요? 네, 바로 성수 전략 정비구역이 있습니다. 해당 성수 전략 정비구역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재개발과는 용어가 약간 조금 다를 겁니다. 우리가 보통 뉴타운이라든지 재개발 구역이라고 말하는데 성수 전략 정비구역 같은 경우는 이제 1지구, 2지구, 3지구, 4지구 이렇게 얘기합니다. 해당 태생 자체는 아무래도 이제 오세훈 전 서울시장님 있었을 때 이제 한강 르네상스 사업의 일환으로 갔다가 지정된 재개발 지역인데요. 그런 지역 같은 경우는 지금 1지구부터 4지구까지 있다는 얘기 했었는데 한강변을 갖다가 직사각형으로 끼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평지에 대단지에 그리고 한강을 남향으로 바라보는 그런 훌륭한 입지인데 현재 진행 단계는 1지구부터 4지구까지 예전에는 뭐 진행 속도가 4지구부터 시작해서 4, 1, 3, 2순위다라고 했었지만 지금은 모두 다 조합 설립 인가가 나고 교통영향 평가도 나다 보니까 지금 건축 심의 단계에서 모두 다 멈춰 있는 상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 한강변의 대단지에 영구 조망이 가능한 곳이기 때문에 정말 멋지다고 할 수가 있는데 강남에서는 사실 좀 전에도 얘기했지만 한강을 북향으로 바라보는데 이 성수동에서는 남향으로 바라볼 수 있는 게 매력 포인트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 성수 전략 정비구역의 사업 속도는 어떤가요? 속도 같은 경우는 앞서서 네. 얘기 드렸던 것처럼 1지구부터 4지구까지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아무래도 입지적인 부분을 먼저 얘기 드리자면 아무래도 성수 1지구가 트리마제랑 그리고 서울숲역이랑도 가깝다 보니까 1지구가 가장 선호도가 높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4지구 같은 경우도 선호도가 높았습니다. 워낙 4지구가 속도가 가장 빨랐었던 부분도 있고 지금은 이제 속도 차이가 다 안 나긴 합니다. 모두 다 건축 심의 단계에서 멈춰 있긴 한데 그래도 4지구 같은 경우는 이제 영동대교 같은 경우를 이제 바라보다 보니까 한강뷰에 대한 비중도 높고 그리고 2지구, 3지구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1, 4지구보다는 조금 선호가 떨어지긴 하지만 역시 아무래도 가격대도 좀 저렴하기도 하고 그리고 속도 역시도 지금은 다 동일하다 보니까 뭐 여전히 성수 전략정비구역에 진입하고 싶은데 조금 소액으로 상대적인 소액으로 진입하고 싶은 분들은 2, 3지구도 주목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네, 건축 심의가 멈춰 있는 이유가 있을 텐데 이유가 뭔가요? 이게 참 성수 전략정비구역 조합원들 같은 경우는 정말 한이 맺혀 있는 부분이긴 한데 네. 이제 성수 전략정비구역 같은 경우는 진작에 이제 건축 심의를 몇 번 도전을 했다가 번번이 다 반려를 받았었습니다. 그 이유가 아무래도 박원순 전 서울시장님이 재개발 재건축 사업들을 조금 안 좋게 봤었던 부분들이 있었고 그리고 성수 전략정비구역 같은 경우 50층을 계속적으로 시도를 했었었는데 이제 아무래도 여러분들 중에서 아시는 분들이 있겠지만 박원순 전 서울시장님 있었을 때는 2030 서울도시기본계획이 있었습니다. 해당 도시기본계획을 보게 되면 최고층수 35층으로 제한하는 규정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성수 전략정비구역이 50층을 도전하는 거를 계속적으로 이제 방해해 왔거든요. 근데 제가 방해라는 표현을 쓴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수 전략정비구역은 지구 단위 계획 자체가 지정된 게 이제 도시기본계획이 이제 아무래도 더 예전에 이제 정비계획술이 더 전에 지정됐다 보니까 50층으로 갈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래도 비공식 루트로 갔다가 건축심을 계속적으로 방해했었다는 표현을 쓴 것이죠. 그러고서 실질적으로 얘기를 했었을 때 조합장님들한테는 얘기를 한 거가 야 너네가 50층을 좀 포기하고 35층으로 가게 되면 건축심의 내려줄게 라고 얘기를 했었지만 조합에서 실제로 해당 부분에 대해서 의견 수렴을 했었지만 조합원들이 절대 안 된다. 35층 안 되고 50층 가야 된다 라고 하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지연이 됐었던 이유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면 지금은 이 서울시장이 바뀌었으니까 50층이 가능하지 않을까 예상을 해보게 되는데 그러고 보니까 전에 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곳이 역설적으로 오히려 건축 규제가 완화되는 효과가 있을 거라고 언급을 해주셨었는데 지난 시간에 여의도 편에서도 사실 여의도 개발 계획들이 그랬잖아요. 이 성수동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성수 전략정비구역 역시 일전에 이제
4월 달에 토지거래 허가구역 1년 더 추가 연장을 했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때 당시 연장 발표를 했었던 압구정이라든지 여의도 같은 경우는 개발 계획들이 계속적으로 발표되고 있는데 성수 전략정비구역도 뭔가 하나 나올 것이다 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떤 게 발표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냐면 바로 50층이랑 강변북로 지하화에 대한 발표가 나올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 실제로 2021년도 하반기에 용역이 한번 들어갔습니다. 그 용역이 어떤 거에 대한 용역이냐면 50층이랑 강변북로 지하화였죠. 그런데 이미 50층에 대해서는 아무도 이견을 제시하지 않습니다. 이미 2040 서울 도시기본계획이 발표되면서 이제 층수 상한을 갖다가 없애버렸었고 실제 여의도라든지 압구정이라든지 죄다 50층을 넘어서는 이제 건축도 가능하다라는 사항들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50층 관련해서는 다들 이미 기정사실화로 보고 있는데 어떤 게 조금 핵심적인 게 나올 것이라고 보고 있냐면 바로 강변북로 지하화를 확정 발표할 것이라고 보고 있었습니다. 이게 어떤 사항이냐면 성수 전략정비구역 지금 현재 조감도 띄어져 있는 걸 보게 되면 이제 모든 지하화를 하지 않습니다. 강변북로 지하화를 한다 하더라도 아무래도 비용 문제가 존재하다 보니까 1지구 절반부터 2지구까지 지하화하는 걸로 이제 나와 있었었는데 해당 사항 같은 경우를 좀 더 확대해가지고 대폭적인 지하화 계획이 발표될 수 있다라는 사항들이 기대가 되고 있죠. 네, 그렇군요. 계속 위로온 곳을 보면은 그만큼 파급력이 꽤나 클 것으로 보이는데 조만간 발표될 이 성수 전략 정비구역에 대한 호재가 뭘까요? 이제 방금 얘기했었던 것처럼 이제 지하화 사업에 대해서 용역 결과가 발표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 네. 근데 이제 시점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바로 어떤 식으로 보고 있냐면 저도 이제 비공식 루트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정보를 받고 있는데 해당 연구 용역은 진작에 나왔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래도 4월 달에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1년 더 추가 연장하기 전에 이제 발표하게 되면 주민들은 이제 호재는 호재인 거고 그거와 별개로 규제를 연장하는 거는 반발할 수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당근과 채찍 전략, 이제 병 주고 약 주고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지만 일단은 먼저 주민들한테 이제 규제를 먼저 가해둔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호재를 던져줄 것이라고 봤었던 것이죠. 실제로 그래서 계속적으로 발표가 연장되고 있었었는데, 발표가 유예되고 있었었는데, 제가 들어본 소식에 의하면 최근에 이제 서울시 행정부시장한테 해당 연구 용역 결과에 대해서 보고가 올라갔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조만간 빠른 시일 내에 빠르면 6월이라든지 늦어도 7월 정도에는 언론에도 성수 전략정비구역 지하화라든지 50층 확정에 대한 연구 용역 결과 발표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 서울숲부터 한강변을 모두 지하화한다면 정말 어마어마한 호재일 텐데요. 물론 이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으로 불만이 있는 주민들을 달래는 대책이 나올 거라고는 하지만 아직 용역 결과가 발표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렇게 큰 계획 발표를 예상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이게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성수 전략정비구역에 대해서 강변북로 지하화 이슈는 예전부터 있었었습니다. 그게 예전 과거 오세훈 전 서울시장님이 이제 한강 르네상스 발표를 하게 되면서 한강변을 시민들에게 돌려주자라는 계획의 일환이었었거든요. 하지만 이 계획이 계속적으로 축소가 되었습니다. 앞서서 맨 처음에 보여드렸던 조감도 같은 경우는 이제 성수 전략정비구역 1지구 절반부터 2지구까지라고 설명드렸었는데 지금 현재 보여드리고 있는 조감도 같은 최초 조감도인데 해당 사항 같은 경우는 트리마제 앞에까지도 다 지하화를 하다 보니까 서울숲과도 이제 연결되는 그런 효과를 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해당 지하화를 갖다가 더 강력하게 추진하는 게 아무래도 박원순 서울시장님이 이제 바뀌면서 오세훈 서울시장님 체제로 다시 돌아온 부분들도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박원순 전 서울시장님 때는 그런 비판들이 있었습니다. 이게 강변북로 지하화를 한다 하더라도 이제 조합원들 앞에 있는 앞마당만 조금 만들어주는 거 아니냐. 그걸 왜 서울시 예산을 갖다가 투입해줘야 되느냐라고 봤었었는데 이게 지금 상황이 달라진 게 2022년도 11월 달에 어떤 사항을 발표했었냐면 서울시에서 강변북로 지하화 용역을 발표한 게 있습니다. 가영대교부터 영동대교까지 지하화를 하겠다라고 발표했었는데 그럼 이제 상황이 달라진 것이죠. 아무래도 서울시에서 원래 이제 지하화를 하려고 했었는데 아무래도 지역 주민들이 이제 재개발 조합에서도 기부 체납을 통해 가지고 지원해주는 식으로 바뀌어 나가다 보니까 이번에는 진짜 지하화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돈이 흐르는 스토리에서는 지금도 핫하지만 앞으로 더욱더 기대가 되는 성수에 대해서 투미 부동산 컨설팅 김재경 소장과 함께 자세히 파헤쳐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